어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여전히 수소폭탄 여부는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의 핵폭탄 제조 기술이 기술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인데요. 잠시 후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핵실험으로 중국의 대북 제어 기능이 상실됐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정면 승부에서는 이번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반응, 현지를 직접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로 이 수소폭탄의 원리와 위력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력적인 무기인가요? 일단 지금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폭탄이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핵 분열을 한 1% 정도만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게 한 16킬로톤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수소폭탄이라고 그러면은 제일 작은 위력을 가진 게 한 1메가톤이 됩니다. 네. 그러면 메가톤이면 1000킬로톤이니까 네.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는 거의 한 500배 정도 가량 네. 되는 그런 50배 정도 되는 네. 그런 위력이라고 할 수 있죠. 어마어마하군요. 네. 자, 이 수소폭탄의 기폭 장치가 소형 원자폭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쨌든 북한이 핵분열이 가능한 원자폭탄 개발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핵분열이 가능한 그 원자폭탄은 이미 3차 핵실험 때 완벽하게 성공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2차 핵실험의 결과가 4.5의 지진파가 나왔고, 거기에 2에서 6킬로톤이다. 위력을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한 5킬로톤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에 3차 핵실험 이후에 점점 2에서 6킬로톤으로 좀 변질이 됐어요. 네. 그런데 지진파가 0.2가 상승을 하면 위력이 2배로 올라가요. 그래서 네. 4.7이 되면 4에서 12킬로톤이 되죠. 네. 4.9가 되면 8에서 32킬로톤이 되죠. 네. 그러면 지난 3차 핵실험이 지진파가 4.9였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8에서 32킬로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핵실험이 4.8에서 5.1을 서로 각기 다르게 주장하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한 20킬로톤에서부터 한 40킬로톤까지 이렇게 좀 변동폭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엄청난 위력이죠. 따라서 이 원자폭탄,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으로 만든 원자폭탄은 완벽하게 제조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수소폭탄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터뜨려서 삼중수소나 중수소와 리튬 같은 그런 것을 핵 융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기폭을 하는데, 이번은 수소폭탄 폭발 실험이 아니고 저는 수소폭탄을 기폭하는 기폭 실험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김정은이 수소폭탄을 처음 언급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 실험까지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주장하고 발표를 한 것인데, 네. 정말로 북한이 이 정도의 기술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수소폭탄을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이 조금 오버인 것 같고요. 네. 수소폭탄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조선중앙TV 아나운서의 멘트를 이렇게 중간에 보면, 기술적, 도해를 완성했다. 그것을 해법을 알아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네. 따라서 기폭을 시키면서 핵 융합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소폭탄의 폭발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보고, 그러나 과거에 이제 기존 핵보유국들이 수소폭탄을 개발하는데, 핵폭탄에서 수소폭탄까지 가는데 미국이 7년, 네. 소련이 4년, 중국이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2013년도 핵실험 성공을 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근미래에 수소폭탄까지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무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엄청난 위력의 수소폭탄을 개발하는데 이 걱정이 뭐냐 하면 징후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 북한의 통보가 없으면 알 수 없는 건가요? 원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징후라는 것이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트럭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네. 평소보다 그러면 뭐 짐을 싣고 오구나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이 지진파 자기네들도 위력이 얼마나 나왔는가를 재야 되니까 네. 그 지진파를 탐지하는 계측 장비를 또 갖다 놔요. 그러면 저게 또 위성으로 보면 계측 장비구나. 그러면 곧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아주 급증을 합니다. 네. 또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무전을 하는 그 무선 전파가 또 급증을 합니다. 또 그런 걸 감청을 해서 또 듣습니다.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뭔가 일이 있겠구나. 그럼 이 감청하는 내용,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고 이것이 핵실험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느닷없이 기습을 했는데 우리 정보 당국이 너무 안이하게 네. 대응을 했다는 측면이 먼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쪽으로 정보를 가공해서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남북 유화 정책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정상회담도 하고 싶고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한다라고 정보 판단을 하면 북한은 또 강압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강압 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정보 판단을 하기 싫었던 이를테면 그 정보를 듣고 싶어하는 쪽으로 정보 판단을 해준 네.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지금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목 우려가 되네요. 네. 자, 핵실험 전날에는요, 이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발사 시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수소폭탄 실험과 좀 관련돼 있는 그런 얘기일까요? 이제 그러한 실험과 또 우리 국방부가 밝혔듯이 그 SLBM 사프 네. 실험 이런 걸 이제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수소폭탄 실험과 연계가 된 것이죠. 네. 수소폭탄은 아니라 뭐 중성자탄을 개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네 땅에만 안고 있으면 전혀 위험하지 않죠. 네. 그것을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디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주변국이 겁을 내는데 네. 그게 바로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이 그동안 1차 2006년도, 2009년도, 2013년도 쭉 그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에 핵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런 어떤 그 미사일을 원하는 곳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그 위력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공포를 극대화시키려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속셈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렇군요. 폭발력과 이동 능력을 병합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대표님 문제는 우리 대응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니까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핵 무장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대표님 이 핵 무장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 무장을 우리가 해서 국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의 99%를 무역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북한처럼 장기적으로 국가 어떤 경제 제재를 당하고 이란처럼 우리나라와 핵 개발을 하다가 우리나라와 거래하는 무역을 하는 나라들까지 또 제재를 받아서 우리나라하고 아무도 거래하지 않고 네. 그러면 우리는 이를테면 중동에 석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추운 겨울에 단 일주일도 살 수 없는 나라예요. 네. 따라서 국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핵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네, 네. 따라서 그러나 정부가 아닌 정치권에서는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 중국이 지금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대만이 핵을 가지는 겁니다. 네. 그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핵을 가지고 하면 대만까지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싫으니까 그러면은 여당 실력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중국 너희들 이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제재 동참하라. 라는 네. 압박으로는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전략적 가치니까. 핵 개발해서는 안 되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또 우리 군에서는 오늘 나온 속보죠. 내일 네. 정오부터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한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확성기 방송 지난번에도 한번 했다가 남북 대화가 또 이어지면서 끊었잖아요. 네. 이 제대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확성기의 효과. 확성기 방송은 당연히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이미 네. 했었어야죠. 네. 지난 8.25 합의에 보면 비정상적인 사태가 아닌 한 확성기를 끈다라고 했는데 네.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당연히 확성기를 이미 켰어야 되고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것이 확성기를 켜면 북한이 그 확성기에 대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도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성기 때문에
이 확성기 때문에 우리 남한 사회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확성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다. 또 확성기 때문에 우리 무역이 코리안 리스크가 올라가서 무역이 잘 안 된다. 네. 이런 어떤 그 불안감을 우리 남한 사회에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때 무력적인 어떤 그 군사적인 도발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 세력,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네. 또 다른 방법으로 도발이 있다면 이제는 확성기를 넘어서 군에서 살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무섭거든요. 확성기 20km밖에 안 되는데 전단지는 바람만 잘 타면 100km, 200km도 갑니다. 네. 특히 군에서는 이 GOP에서 날리기 때문에 또 공군기상대가 우리 기상청보다 더 정확합니다. 네. 공군기상대의 그 기상 정보를 받아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 가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 각오가 돼 있으니까 도발을 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그러한 것을 우리 국방부가 진짜로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네. 보여주면 아마 도발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심리전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